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의 본능, 5가지 돈의 감각.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입니다. 지은이는 혼다켄, 옮긴이는 황지현, 발행은 던한 출판사입니다. 돈이 그저 숫자나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돈에는 표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에 주인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처럼 돈도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에너지를 띠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돈에는 행복한 돈과 불행한 돈이 있는데 부를 가져오는 원동력은 행복한 돈, 즉 해피머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돈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에 대한 사랑으로 쓰는 돈입니다. 반면 불행한 돈은 빚이나 훔친 돈 등 무거운 마음으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이때 행복한 돈은 돈을 쓰는 나의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돈 자체의 속성도 행복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행복한 돈을 알아보는 감각을 총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돈의 표정, 돈의 냄새, 돈의 맛, 돈의 흐름, 돈이 웃는 소리입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돈이라는 것이 누가 어떤 마음으로 가졌는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석에 철가루가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지닌 돈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흐른다는 것인데요. 즉, 돈은 에너지로서 흐름을 탄다는 것입니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돈의 맛, 돈의 냄새, 돈의 촉감 등을 감지해 행복한 돈의 흐름에 합류할 줄 아는 것이죠. 저자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돈과 나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느 날 아침 통장과 지갑이 채워지는 기적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돈을 대하고 돈을 쓰는 태도에 변화를 가져와 불행한 돈의 흐름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행복한 돈과 가까워지게 하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행복한 돈, 해피머니란 무엇인가? 돈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행복한 돈과 불행한 돈이다. 행복한 돈이란 10살 소년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는 데 쓰는 돈이다. 부모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몇 주 몇만 원이라도 저축했다가 아이들을 축구 교실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돈도 행복한 돈이다. 평범한 돈이 행복한 돈으로 바뀌는 방법은 아주 많다.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가족을 도울 때, 허리케인 이재민들에게 몇 달러 보낼 때, 노숙자 쉼터를 위해 쿠키를 팔아 돈을 마련할 때, 사업 또는 공동체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일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을 때, 사랑과 보살핌, 우정이 깃들어 오고 가는 돈은 모두 행복한 돈이다. 행복한 돈 덕분에 사람들이 웃고 진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낀다. 행복한 돈은 여러모로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다.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는데 돈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를테면 누군가 화재로 집이 완전히 타버린 경우처럼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여태껏 받은 거라고는
염려와 기도, 무사를 비는 말뿐인 때가 있다. 단언컨대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식료품을 사고 임시로라도 거처를 마련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선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다. 반대로 집세나 공과금, 세금 등 마지못해 내는 돈은 불행한 돈이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 모두 불행한 돈을 다양한 형태로 겪고 있다. 불성 사나운 이혼 후 위자료를 주고받을 때, 싫어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일로 월급을 받을 때,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대금을 억지로 갚을 때,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돈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계약에 따라서 지불한다고 말하는 불행한 고객에게서 돈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훔칠 때, 좌절과 분노, 슬픔, 실망이 깃든 채 오고 가는 돈은 불행한 돈이다. 이런 돈 때문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며 분노한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품위와 자존감, 상냥한 마음씨를 잃어버린다. 받든 주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관련되면 불행한 돈이 된다. 돈의 흐름 선택하기. 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다루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행복한 돈 또는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다. 어떤 흐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행로가 달라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한 돈이나 불행한 돈이 되는 게 아니다.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을 때의 에너지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당신의 돈은 이 두 가지 흐름 중 하나에 속한다.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행복한 돈의 흐름을 타고 싶다면 그러면 된다. 돈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후하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세미나나 워크숍에서 돈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는 사람들 수천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흐름과 어떤 관계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이미 돈과 불행한 관계에 깊숙이 빠져 있다. 불행한 돈이 있는 곳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 이 둘은 함께 움직인다. 학교나 일터, 사회적 모임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이 불행한 돈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신은 분노에 찬 암울한 돈을 받는 쪽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돈과 건강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화내느라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한다. 화만 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돈이라면 생각도 하기 싫어한다. 어떤 시점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한다. 돈이 없는 걸 걱정하느라 지쳐서 인생의 다른 것에 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일의 무게에 짓눌리고 매달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버둥거리면서 이웃의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 그 압박감에 각종 청구서가 쌓이도록 둔다. 돈도 내지 않는다. 지갑 속에 얼마나 있는지 세어보지도 않는다. 통장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다가 문제는 이자율만큼 쌓여간다.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모른다. 돈에 대해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말이다. 돈과 맺은 관계를 바꾸는 법. 단 한순간이라도 돈을 그만 생각하자. 친구나 가족들의 재정적인 자원이나 배경이 다양한가? 당신은 붐비는 골프장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친구들 대부분이 성실한 회사원인가? 친구들이 비슷한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대체로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우연이거나 운이라고 생각한다. 탐탁치는 않지만 사회적 위치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돈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학교에 다니며 어디서 자라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직장에서는 누구와 어울리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에 따라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장담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만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돈에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다. 중상류층이나 부자들 역시 돈의 부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나에게는 부자 고객들이 많다. 그들은 미다스 왕보다 부자일지라도 가진 것을 잃을까봐 극도로 두려워한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저 남들처럼 산다는 걸 보여주느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안다. 돈이 많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상적인 삶을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돈을 향한 자세와 돈과 맺은 관계를 바꾸는 법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내 커리어 후반부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것이 어떤 상처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다. 돈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면 경제적 형편은 확 나아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돈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돈을 좋은 데 쓸 수 있고 충분하다고 느껴 스스럼 없이 주고받으면 외적인 삶에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돈은 악하고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이라고 믿으면 확신컨대 당신의 외적인 현실에 내면의 독백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 돈이 있다는 착각. 돈의 개념은 사실 모호하다. 은행에 맡겨둔 돈은 실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그러니 당신의 돈은 은행에 없다. 스마트폰에서 계좌를 확인하면 잔액 숫자를 보는 것이지 실제 돈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라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지만 어느 날 은행 잔고를 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다. 당신이 그 돈을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다. 은행에 전화해 묻는다. 제 돈이 어디 있나요? 은행이 답한다. 통장에 돈이 전혀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예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런데 은행은 이들 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일한 시간과 쌓인 이자, 은행에 맡겨둔 돈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번에는 당신이 빚진 돈을 생각해보자.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 부채 때문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은행에 맡겨둔 돈이 착각이었듯이 각종 부채도 착각이었다고 생각해보라. 그 모든 부채가 사라졌다면? 우리 대부분은 시스템을 신뢰한다. 요구하면 은행이 돈을 줄 거라고 믿는다. 빚진 것을 알고 갚아야 한다는 것도 안다. 은행에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이걸 물을 차례다. 은행은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내가 맡긴 돈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 같은가?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가 보는 돈, IQ.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 어떻게 해야 돈 IQ와 돈 EQ를 높이고 나 같은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선은 기본을 이해해야 한다. 돈의 IQ는 돈 관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게 핵심 기능은 아니다. 돈의 지능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며 지키고 늘리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처럼 돈을 버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선물이나 재능을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중시하고 주변 사람과 기쁨을 나눌 때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 돈을 벌려면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돈을 버는 것은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쉽고 효율적으로 이윤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당신의 능력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돈 IQ가 높은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처럼 돈을 쓰려면 절약이 미덕인 양 돈을 쓰지 말라. 대신에 소비에는 항상 의식이 있어야 한다.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의식 있는 선택을 했다면 돈을 낭비했다는 느낌은 절대 들지 않는다. 모으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고 현재 순간에 절대적으로 충실한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에 가장 좋은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다. 돈을 잘 쓴다는 게 절약이나 저축을 의미하면 삶은 잠옷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삶은 바람을 더 멀리 밀어내기만 하는 게임이 된다. 자신의 본능을 탐구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신중하고 절약하고 싶어서 말이다. 돈을 쓰는 게 왜 두려운가? 어떤 두려움이 얽혀 있는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행복해지겠는가? 당신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진짜 기쁨을 가져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러면 한층 더 자신감 있게 돈을 쓸 수 있고 자신이 똑똑하게 돈을 쓴다는 것도 알게 된다. 행복한 작은 백만장자가 바라본 돈, EQ. 돈 EQ는 돈을 향한 모든 감정적 반응에 대한 것이다. 돈 EQ를 기르려면 돈에 대한 감정 이면에 자리한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돈을 받고 즐기며 자신감을 느끼고 또 나누는지 주의를 한번 살펴보라. 돈을 받는 행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받는 것은 자신에게 받을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가치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 가치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신의 고유한 가치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과 기회, 가능성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바로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 일의 결과나 부정적인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로 코앞에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 실패를 자초한다. 필요해 보이는 것을 얻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늘 가까이 있던 것을 놓친 적이 있는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활짝 열 때 진정한 풍족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당신이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진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된다. 참선의 시간 속에 든 것이다. 현재에 온전히 충실한 것이 행복의 정의이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을 뿐이다. 선물이다. 이 선물, 즉 현재를 즐길 때 지금껏 내가 풍요라고 말했던 것을 겪는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는다.
대체로 인생은 경쟁이라고 본다. 뭔가를 벌고 있을 때라도 즐기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풍족함을 겪어보려면 철저하게 현재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삶과 부를 즐기기 위해 잠시 멈추고 주변에 핀 장미의 향을 맡아보라. 돈 IQ와 돈 EQ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 IQ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나니 돈 EQ가 돈 IQ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으로 인한 실수는 대개 감정과 관련이 깊다. 세상 제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행동에 영향을 주면 돈에 대해 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다. 훌륭한 선택을 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고 내면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멘토를 찾아라. 멘토는 당신이 돈과 맺은 관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커리어를 쌓는 데내 당신을 이끌 것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30년 전에 나도 그랬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금세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친한 친구의 삼촌이거나 동료의 사촌일 수도 있다. 이 단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쑥스럽기도 할 테고 돈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기 바란다. 당신이 가는 길은 장차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길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인생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다녔다. 이 점이 자랑스럽다. 딸아이를 키우려고 은퇴했을 때 모든 이들이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아내가 아기를 가지면 본격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때다. 일을 그만둘 때가 아니다. 내 경험에 대해 쓴 이후 일본의 젊은 아빠들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 많이 은퇴했다. 남자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운동도 시작되었다. 나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었고 돌아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었다. 당신도 당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다. 학생이 준비하면 선생은 나타난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당신이 준비되면 멘토는 나타날 것이다. 불안으로 돈을 저축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저축을 한다.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저축은 불안과 두려움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돈의 흐름을 더 막아버린다. 얼마를 저축하든 돈을 둘러싼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부작용인 셈이다. 파산한 경우라면 일주일 살 돈만 있으면 마음이 놓이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주일치 저축이 있으면 한 달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1년치가 필요하고 2년치가 필요하고 5년치가 필요할 것이다. 끝이 없다. 평생 살 돈을 저축해도 다 날릴까봐 걱정할 것이다. 그러면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 돈의 액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의 심리 깊숙이 자리한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래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떨칠 해결책이 있는가? 무작정 저축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돈을 쓰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그려보자. 여행을 떠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마사지를 받고 은퇴 후 꿈꾸던 곳에서 살며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일들 말이다. 차이점이 보이는가? 감사와 사랑, 희망, 긍정의 에너지를 돈에 불어넣자 더 많은 흐름이 생길 것이다.
돈은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저축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재미있는 일들을 상상하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간단하다.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재미있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일들에 마음을 쏟으라. 돈을 잃은 경험이 백만장자를 만든다. 돈을 잃는 경험도 중요하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전 세계 백만장자 수천 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 말을 증명할 데이터를 많이 얻었다. 일본의 인류 출판사인 고단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백만장자 10,000명을 인터뷰했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살펴본 결과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부를 쌓기 전에 많은 돈을 잃었고 실패를 경험했다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다. 투자를 잘못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다. 직원의 횡령도 있었다. 그러니 처음 겪은 불행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 성공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라. 돈을 잃었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미래의 성공을 의심치 않으면 서서히 돈을 당겨오게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 성공하기가 쉽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과 고객에 대한 충실한 태도에 고객은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품을 것이다. 즉,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호감 가는 사람이 돈을 당겨온다. 돈 EQ를 높이고 싶으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답하기 마련이다. 돈은 이런 사람들에게 흐른다.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돈이 더 많이 흐를 것이다. 나를 죽이는 돈의 힘. 나의 한 고객은 돈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상당한 돈을 벌긴 하지만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믿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 대부분이 인식도 못하는 점이 있다. 우리가 잠재의식 속 부정적인 믿음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감정들은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살펴보다 보면 당신이 과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 고객이 그랬듯이 당신은 소리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는 거예요. 다음은 돈에 대해 가지기 쉬운 부정적인 믿음이다. 돈은 나쁘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제일 좋게 본다고 해도 돈을 다룰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느낀다. 무엇을 하든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다. 돈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돈은 빨리 사라진다. 돈이 가장 필요할 때 구할 수 없다. 아주 빨리 사라진다. 인생에 들어왔다가 금세 가버린다. 일본에서는 돈을 오아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발을 의미한다. 돈이 발이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빨리 달아나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은 상처를 준다. 이 역시 흔한 믿음이다. 돈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이 우리 안에서 어떤 고통을 일으키기에 그렇게 느낀다. 자아 존중감의 결핍을 유발하고 과거의 관계를 건드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때로 돈을 무기로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살 때 돈을 이용한다. 돈은 무섭다. 돈으로 그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 돈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두렵다. 하지만 돈 그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다.
돈은 문제를 만든다. 돈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다. 약속이나 계약을 깨거나 탐욕에서 돈을 주지 않거나 지불을 무시하거나 참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아 우리가 문제를 만든다. 돈은 질투를 부른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관심을 두려워한다. 돈을 많이 가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많이 가지는 걸 주저하더라도 역시 이해할 수 있다. 나를 살리는 돈의 힘. 이번에는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돈은 사람을 지원한다. 돈 덕분에 생활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안전을 제공한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돈은 긍정적인 감정도 이끌어낸다.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돈에 대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행복한 돈을 주고받을 때 돈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 엽서 한 장으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돈은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역시 좋은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양한 꿈이 있다. 때로는 돈이 그러한 꿈을 이루도록 한다. 화성 여행만큼 값비싼 꿈일 수도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일 수도 있다. 돈은 사람을 이어준다. 돈을 현명하게 쓰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돈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거나 평생 남을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가족 및 친구와 한층 가까워지게 만드는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돈으로 준비할 수 있다. 나는 가끔 젊은 친구들에게 점심을 사려고 돈을 쓴다. 20명 또는 30명을 초대해 함께 웃고 이야기한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아픈 친구에게 꽃을 보낼 수 있다. 돌봄 서비스 시설에 돈을 보낼 수도 있다. 몇 년 전 익명의 기부자가 일본 고아시설에 책가방을 기부한 적이 있다. 선물을 보낸 사람은 자신을 타이거 마스크라 칭했는데 이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 캐릭터다. 그런 기부 소식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수백 건의 유사한 기부가 잇따랐다. 고아원뿐만 아니라 양로원 등 지원이 필요한 다른 곳에도 연락이 빗발쳤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행복한 돈의 흐름. 일을 잘했다고 돈을 받을 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돈이 더 빠른 속도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사나 동료, 직원이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두 당신에게 고마울 것이다. 당신의 일이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당신은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에너지다. 무엇이 긍정적인 에너지처럼 느껴지는가? 바로 행복한 돈이다. 고객과 거래처가 당신이 한 일에 감사할 때 그저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했을 뿐인데 그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 당신은 행복한 돈의 흐름을 충전하는 것이다.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동료 및 고객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그들에게 감사할 때 행복한 돈의 흐름을 충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당신에게 최고의 영예가 되면 당신은 행복한 돈의 흐름으로 충전된다. 돈이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돈이 나갈 때도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완벽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했다고 치자. 그게 옷이든 레스토랑의 음식이든 영화가 되었든 발견한 것이 마냥 좋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돈의 흐름이 증대하는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큰 기쁨과 흥분을 느낄 때마다 감사를 표시하면 당신은 세상에 행복한 돈을 내보내는 것이다. 친구들에게 돈을 주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자선단체에 지원할 때 또는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세계를 돕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행복한 돈의 흐름을 증가시킨 것이 된다. 돈의 흐름을 느끼고 관찰하기.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눈앞에서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를 곧잘 쇼핑몰에 데려갔다. 아버지는 나에게 상점의 입구를 잘 살펴보라고 하면서 각 상점에 손님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세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내가 목격한 것을 분석했다. 어떤 상점에는 손님이 많았는데 손님이 정말 빠르게 들고 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점은 성공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것을 지적했다. 들고 나는 손님의 수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것의 가격도 역시 중요하다고. 상점의 종류는 참 다양하다. 손님 수와 물건도 각양각색이다. 그중 생선가게와 야채가게가 가장 붐볐다. 고객들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발견한 것이 상품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는 점이었다. 매트리스 가게를 살펴보니 손님이 많이 없었다. 하지만 그 가게 주인은 매트리스 하나만 팔아도 며칠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소는 몇몇 군데가 문을 닫았다. 부동산 중개는 수익이 더 크다. 집 한 채만 팔아도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날 이런 교훈을 얻었다. 바쁘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내 나이에 경이로운 교훈이었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쇼핑몰에 들어가 보자. 가게들은 다르겠지만 돈의 법칙은 같다. 운동 삼아 근처 쇼핑몰로 가서 가만히 살펴보라. 그런 다음 당신 주변에서 돈의 흐름을 느껴보라. 누가 물건을 사는지 살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고 나는지도 적어보라. 에너지와 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면 이전에 절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